저는 강민서입니다. 올해 36살이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아트센터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갤러리 VIP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들의 추상화 전시였는데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와인 글라스를 든 채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민서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이도현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도현은 예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현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소희였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여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서씨. 정말 멋진 전시네요. 소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도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비서 미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 실장님, 택배가 왔는데요. 뭔가요? 초대장 같은데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아서. 초대장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고급스러운 하얀색 봉투였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신랑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도현. 신부는 서연우라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게. 손이 너무 떨려서 초대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현이 소희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벌써 재혼한다고요? 초대장 안쪽에는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서야, 꼭 와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어. 마이너스 도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전 저를 차버린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새 신부를 자랑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미안해. 도현은 그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희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아버지의 작은 화랑이 문을 닫아야 했던 것도 저희 가족이 힘들어했던 것도 모두 그 시기와 겹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서연우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서연우는 도현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어리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마 27, 8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 나이에 도현과 결혼한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도현 같은 남자가 단순히 젊고 예쁜 여자에게 빠져서 재혼을 결정했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이도현과 서연우라는 사람들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윤소희와의 이혼 사유도요. 탐정은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갤러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는 끊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시 피우게 되더라고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어요. 도현이 왜 저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정말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민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스케줄 확인하시라고 왔는데 여기 계셨네요. 응, 잠깐 바람 쐬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미연은 저와 3년째 함께 일하는 믿음직한 동료였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상처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봤어요. 도현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연애했으니까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약혼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바보 같았지. 저는 앨범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현이 서연우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지 말이에요. 아니면 10년 전 저와 헤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약속된 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도현과 서연우의 관계는 좀 복잡하네요. 탐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윤소희와의 이혼부터 설명드리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희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소희가 먼저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희가 도현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재벌가 딸인 소희가 왜 위자료를 포기하고 오히려 돈을 줬을까요? 그리고 서연우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는데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내더군요. 이 여자 겉보기와 달리 꽤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사진 속 서연우는 제가 본 것과 달리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일을 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남성들과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도현의 비서가 됐어요. 6개월 전이라. 계산해보니 그때가 소희와 이혼 소송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혹시 서연우가 도현과 소희의 이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탐정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어요. 10년 전 제가 도현과 파혼했을 때 찍힌 신문 기사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 해서 조사해봤는데 뭘 찾으셨나요? 당시 도현의 아버지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소의 아버지가 투자하면서 위기를 넘겼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투자 조건이 도현과 소희의 결혼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도현이 저를 버린 이유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강민서 씨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화랑도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을요.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도현의 가문을 도왔다고요? 그런데 도현의 아버지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씨 화랑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왜 그런 투자를? 아마도 도현과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께서 사위 집안을 돕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 시기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왜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럼 도현은 모든 걸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신 때문에 강씨 집안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도현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해줬어야 했거든요. 저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고생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부모님은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 화랑을 정리하실 때 이도현 집안에 투자하셨던 이야기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조사해봤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도현이가 너무 힘들어하더구나.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고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사위가 될 아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니?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너와 헤어진다고 하더구나.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현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아놓고 저와 헤어진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투자하신 돈은 얼마나 됐어요? 10억 정도 됐을 거야. 10억. 저희 집 전 재산과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소리를 더 하겠니?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도현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집안을 구하기 위해 제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아놓고 더 큰 투자자인 소희의 아버지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버린 거죠. 이제 이해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도현의 파혼은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정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우의 가족이 10년 전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리해고 당한 직원 명단에 서연우의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설마 서연우도 복수를 위해 도현에게 접근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 결혼도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겠네요.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자신이 10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 했던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예요. 네, 도현 씨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 예리한 관찰력이었어요. 서연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옛날 일이니까요. 사귀셨던 사이인가요? 서연우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약혼까지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럼 지금 제가 결혼하는 사람과요? 네. 서연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서 실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예요? 옛 연인의 새 상대니까요. 서연우의 말에는 묘한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정말요? 서연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한 기회에 도현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도현과 서연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연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계약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결혼식 후에 줄게. 약속대로. 도현도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믿어도 되겠죠?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나?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서연우가 도현과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게임에 참여해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공모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1시간 후 갤러리에서 만났어요. 축하드려요. 우승하셨어요. 정말요? 서연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서연우를 선택한 거였어요.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개인전을 열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개인전이요? 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서연우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 날 전시를 열고 싶어요. 축하의 의미로요. 결혼식 날에요? 네, 하객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떠세요? 서연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럼 작품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봐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우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작품 준비라는 명목 하에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민서 실장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별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어요. 혹시 도현 씨한테 제 얘기 하셨나요? 왜요? 요즘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도현이 제가 서연우와 가까워지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불편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작품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요. 서연우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민서 실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사실 도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럼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들어볼게요. 서연우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당하셨거든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회사를 망치려고 했는데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았어요. 결혼이요? 결혼해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서연우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확신이 안 서요. 왜요? 민서 실장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복수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내심 웃음이 나왔어요. 서연우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우 씨 생각에는 복수가 잘못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럼 결혼을 취소하실 건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우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정말요? 네, 우리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우와 함께 도현에게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우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요.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서연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결혼식 후에 줄게. 약속대로. 도현도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믿어도 되겠죠?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나?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서연우가 도현과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게임에 참여해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공모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1시간 후 갤러리에서 만났어요. 축하드려요. 우승하셨어요. 정말요? 서연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서연우를 선택한 거였어요.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개인전을 열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개인전이요? 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서연우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 날 전시를 열고 싶어요. 축하의 의미로요. 결혼식 날에요? 네, 하객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떠세요? 서연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럼 작품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봐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우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작품 준비라는 명목 하에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민서 실장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별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어요. 혹시 도현 씨한테 제 얘기 하셨나요? 왜요? 요즘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도현이 제가 서연우와 가까워지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불편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작품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요. 서연우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민서 실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도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럼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들어볼게요. 서연우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당하셨거든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회사를 망치려고 했는데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았어요. 결혼이요? 결혼해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서연우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확신이 안 서요.
왜요? 민서 실장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복수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내심 웃음이 나왔어요. 서연우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우 씨 생각에는 복수가 잘못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럼 결혼을 취소하실 건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우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정말요? 네, 우리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우와 함께 도연에게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우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요.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서연우와의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도연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연우야, 내일 시간 있어? 네, 왜요? 특별한 작가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다음 날 저는 서연우와 함께 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김태민이라는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였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 작가님. 민서 실장님, 어서 오세요. 태민은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작업실 곳곳에 작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연우 씨예요. 함께 작업하게 될 분이고요. 반가워요. 작품 봤는데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태민이 서연우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작가님 작품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실 건가요? 태민이 저에게 물었어요. 좀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결혼식장에서 상영할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결혼식장에서요? 네,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지만 일단 그렇게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요. 하지만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사랑의 어두운 면도 다뤘으면 좋겠어요. 태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스토리는 있나요? 한 남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진실한 사랑을 했지만 나중에 돈과 권력 때문에 사랑을 배신해요. 서연우가 제 말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수를 계획하죠. 재미있는 스토리네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 건가요?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은 알 수 있게.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작업실을 나온 후 서연우가 저에게 물었어요. 민서 실장님, 혹시 그 이야기가 도현과 우리 이야기죠? 정말로 결혼식에서 그런 작품을 상영하실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키지 않을 거예요. 워낙 추상적으로 만들 테니까. 사실 저는 들키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도현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신진 작가 후원 프로젝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신청한 거였습니다. 민서 씨, 오랜만이네요. 심사위원 회의에서 도현을 만났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요. 도현은 예전과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서연우와 제가 가까워진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연우에게서 들었는데 작품 준비를 도와주신다면서요? 네, 좋은 작가니까요. 고맙네요. 연우가 예술에 관심이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도현은 서연우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축하의 의미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도현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단순히 선의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회의가 끝난 후 도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서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뭔가요? 10년 전 일에 대해서. 도현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미안했어. 그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도연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정말로? 네, 정말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인 원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태민과 함께 작품 기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어떤 진실이요? 주인공이 사랑을 배신한 진짜 이유죠. 돈과 권력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요. 그 배신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야 해요. 태민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영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0분 정도요. 너무 길면 지루해질 테니까. 충분해요. 10분이면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될 수 있게 해주세요. 태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터넷 중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수록 더 의미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이 화제가 되기를 바랐어요. 도연의 진실이 더 널리 알려져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작품의 초안이 완성됐어요. 태민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왔어요. 어때요? 완벽해요. 작품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점점 정원 속에 숨겨진 썩은 뿌리들이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신과 탐욕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연우 씨도 이 작품을 봤나요? 네, 어제 보여줬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처음엔 놀라더니 나중엔 울더라고요. 왜요? 자신의 이야기 같다면서요. 서연우도 이 작품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제 결혼식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저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태민과 함께 작품을 완벽하게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민서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태민이 화면의 한 장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공이 첫 번째 연인을 버리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같았어요. 좀 더 은유적으로 바꿔주세요.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작품의 제목은 비밀의 정원으로 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있는 정원의 모습을 통해 도연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장면에서 편지가 나오는데 실제 편지 내용을 사용해도 될까요? 태민이 물었어요. 10년 전 도연이 저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건넸던 편지의 일부를 작품에 넣고 싶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화면에 도연의 필체를 닮은 글씨로 문구가 떠올랐어요.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10년 전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는지도 작품에서 암시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지나 손목시계 같은 걸로 신원을 암시하는 거죠. 사실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서연우의 아버지였다는 걸 최근에 알아냈어요. 당시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서연우의 아버지가 도현의 심부름을 했던 거였습니다. 서연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저와 도현의 파혼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서연우가 갤러리에 왔어요. 최근 들어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현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요즘 저를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서 실장님과 자주 만난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떠보는 질문을 해요. 서연우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걸까요? 설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들키면. 서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도현이 뭔가 눈치챘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연우야, 혹시 도현한테 과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과거요? 10년 전에 저와 있었던 일 말이에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과거 얘기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역시 도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 이야기는요? 아버지요? 서연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우 씨 아버지가 예전에 도연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아세요? 서연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저는 서연우에게 진실을 말해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작품에 집중해요. 그날 밤 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 실장님, 작품이 완성됐어요. 정말요? 네, 한번 보러 오세요. 작업실에 가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작품은 아름다운 정원 풍경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점점 카메라가 정원 깊숙이 들어가면서 썩은 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쪽은 진실한 사랑을, 다른 쪽은 권력과 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남자가 돈을 선택하면서 진실한 사랑이 시들어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아름답지만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배신당한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들의 여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만족하세요? 만족을 넘어서 감동이에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에 떠오르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인터넷 중계 준비도 다 됐나요? 네,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에 동시 중계될 예정이에요.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결혼식 당일에 도현과 모든 하객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우가 또다시 갤러리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 실장님, 큰일 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도현이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봤는데요? 민서 실장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결혼식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서연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예술 얘기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작품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도연이 정말 눈치챘다면 계획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연우야, 혹시 도연이 당신을 의심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요? 당신이 왜 그와 결혼하려는지에 대해서요. 서연우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만약 알았다면 벌써 결혼을 취소했을 거예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일단 계획대로 진행해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만약 도연이 미리 작품 상영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태민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백업 계획이 있나요? 무슨 백업 계획이요? 만약 당일에 상영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요. 태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인터넷 중계는 이미 예약되어 있으니까 설령 현장에서 막아도 온라인으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상영하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도현이 직접 갤러리로 찾아온 거였어요. 민서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도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연우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냥 작품 준비해요. 어떤 작품? 결혼 축하 작품이요. 왜 그러세요? 도현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야? 다른 목적이라니요? 10년 전 일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원망한다면요? 그렇다면 연우를 이용하는 건 아니야? 도연의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용하다니요. 오히려 연우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연우가 왜 당신과 결혼하는지 말이에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알고 있는 거야? 별로 아는 건 없어요. 다만 궁금할 뿐이죠.
뭐가 궁금한데?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소희와 결혼할 때도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 도현이 움찔했어요. 그때와는 달라. 정말요? 연우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겠죠? 이 말에 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알고 있는 거야? 이제야 기억나시나 보네요. 도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서연우의 정체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 전부터요. 연우도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너희 둘이 같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이 일어나서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날 밤 서연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 실장님, 도현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갑자기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연기를요? 네,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면서요. 도현이 진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우야, 계획대로 진행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결혼식 3일 전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1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완성되는 날이었거든요.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도현의 회사 임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까지.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서 실장님, 서연우가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떨려요. 당연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서연우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민서 실장님,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작품 상영 말이에요. 물론 계획대로 할 거예요. 도현이 어제까지도 결혼을 연기하자고 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하객들도 다 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서연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하객석 뒤쪽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현이 제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0년 전에는 저와 저 자리에 서기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면서 서연우가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우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신부다운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신랑 이도현, 신부 서연우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웨딩홀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비밀의 정원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이 나왔어요. 하객들이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상이네요. 누가 만든 건가요?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썩은 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이상한데? 이게 결혼 축하 영상이 맞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중반부에서는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는 순수한 사랑을, 다른 하나는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국 황금 왕관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여자가 시들어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영상을 틀어주는 거죠? 하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클라이맥스에서는 배신당한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그려졌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름다운 영상미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이 문구가 나타나자 웨딩홀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도현 씨,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객들이 도연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편지 장면이 나왔어요. 10년 전 도연이 저에게 보낸 파혼 통지서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편지를 전달하는 손에 클로즈업이 나오면서 서연우의 아버지가 끼고 있던 것과 같은 반지가 화면에 잡혔어요. 서연우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제야 자신의 아버지가 저와 도연의 파혼에 관여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연우야, 이게 뭐야? 도연이 서연우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서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웨딩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강민서입니다. 10년 전 이도현 씨의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진실을 담은 작품입니다. 10년 전 도현 씨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죠. 도현이 저를 막으려고 했어요. 민서야, 그만해. 왜요? 진실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계속 말했어요. 도현 씨는 돈과 권력을 위해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가족이 파산하도록 만들었죠. 그건 제 아버지가 도현 씨 집안을 돕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도현 씨는 그 돈을 받고도 저와 헤어졌어요. 더 큰 투자자인 윤소희를 선택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객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신부인 서연우 씨도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위해서예요. 서연우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연우 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도연 씨 아버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도연 씨에게 접근한 거죠. 이 말에 도연이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한 거예요. 진실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서연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우를 봤어요. 저는 정말로 도연을 사랑해요. 서연우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서 실장님,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저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우의 절규가 진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되고 있었고 모든 진실이 폭로된 상태였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무슨 일인지 묻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연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였어요.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되고 있었고 SNS에서는 이 사건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난 거였거든요. 도연아, 이게 정말이야? 한 하객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민서 씨 말이 사실인 거야?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도연이 서연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서연우가 손을 뿌리쳤어요. 가지 마요. 연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으라고 해요? 당신도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서연우의 말에 도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윤소희가 웨딩홀에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온 걸까요? 정말 장관이네요. 소희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소희 씨? 왜 여기에?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놓칠 수 없죠. 소희의 표정이 묘했어요. 복수에 성공한 저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 정말 잘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현이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소희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설마 소희 씨도? 저도 도현이한테 당했거든요. 10년 동안 거짓 결혼 생활을 했어요. 소희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현이는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돈과 권력을 위한 거래 상대였을 뿐이죠. 그럼 왜 이혼할 때 위자료를 포기하고 오히려 돈을 줬냐고요?
소희가 제 말을 먼저 끝냈어요. 자유의 값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식적인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가였죠. 소희의 고백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의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민서 씨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우연히 서연우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복수를 원한다는 걸 알았죠. 서연우 씨요? 소희가 아직 울고 있는 서연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진심인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소희의 말에 저는 서연우를 다시 봤어요. 정말로 그녀의 절규가 연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서연우가 갑자기 웨딩드레스 치마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연우야. 도현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기자들과 하객들에게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도현 씨,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정말로 돈 때문에 약혼을 파기한 건가요?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도현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주가가 폭락했고 여러 사업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 2세의 추악한 민낯, 돈과 권력을 위한 배신의 결혼, 1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도현은 회사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서연우는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마 어딘가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갤러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민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소희가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후회돼? 뭐가요? 복수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후회 안 해. 도현이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으니까. 소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진짜 도현을 사랑했나 봐. 그럼 저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도현이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낸 것뿐이야. 소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서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복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야지. 소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해. 도현이랑 보낸 10년을 잊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복수가 끝난 건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도연의 몰락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렸던 10년간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민서 실장님, 이 제안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귀셨던 사이인가요? 서연우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약혼까지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럼 지금 제가 결혼하는 사람과요? 네. 서연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서 실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예요? 옛 연인의 새 상대니까요. 서연우의 말에는 묘한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정말요? 서연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한 기회에 도현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도현과 서연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연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계약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결혼식 후에 줄게. 약속대로. 도현도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믿어도 되겠죠?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나?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서연우가 도현과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게임에 참여해 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공모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1시간 후 갤러리에서 만났어요. 축하드려요. 우승하셨어요. 정말요? 서연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서연우를 선택한 거였어요.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개인전을 열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개인전이요? 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서연우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 날 전시를 열고 싶어요. 축하의 의미로요. 결혼식 날에요? 네, 하객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떠세요? 서연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럼 작품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봐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우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작품 준비라는 명목 하에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민서 실장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별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어요. 혹시 도현 씨한테 제 얘기 하셨나요? 왜요? 요즘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도현이 제가 서연우와 가까워지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불편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작품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요. 서연우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민서 실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도현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럼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들어볼게요. 서연우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도현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당하셨거든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회사를 망치려고 했는데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았어요. 결혼이요? 결혼해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서연우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확신이 안 서요. 왜요? 민서 실장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복수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내심 웃음이 나왔어요. 서연우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우 씨 생각에는 복수가 잘못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럼 결혼을 취소하실 건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우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정말요? 네, 우리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우와 함께 도현에게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우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요.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